자, 안녕하세요.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국 및 가야의 성장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고구려부터 아마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우리 힘내서 으쌰으쌰 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고구려, 신라, 백제 순서대로 갈 것 같네요. 자, 봅시다. 자, 일단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가나 보네요. 고백신. 갑시다. 일단은 고구려의 성장에서는 요거를 뺄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지금부터 시작해 드릴 거예요. 정신 똑띠 차리시고 바로 가봅시다. 일단은 제가 부여 다음에 고구려 설명드리면서 원래는 그렇지 오부족 연맹체였다가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왕권을 차지하면서 왕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고 그때부터 성장하였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일단은 고구려. 저는 지금 고구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자, 고구려의 성장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주몽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고구려는 중국 세력에 대항하면서 성장하였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몽은 어디서 내려온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잖아요. 이때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주몽은요, 부여의 부인이랑 아들이 있었어요. 부여의 부인이랑 아들이 있었는데 이 주몽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고구려를 좀 확장시키고 고구려를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여기 이 고구려에서 소선호라는 사람과 좀 결혼을 해서 소선호도 귀족 출신이었대요. 그 아버지 소선호의 가문의 돈을 많이 끌어모아서 고구려를 건국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소선호가 큰 공을 세웠는데 이 소선호에는요 온조와 비류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비류와 온조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소선호는 그러면 주몽이 죽으면 그 왕위는 우리 첫째 아들에게 돌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구려의 주몽의 아들인 유리. 잠깐만. 그래. 아들이 온 거예요. 유리왕이 온 거지. 아들인 유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아버지. 그니까 주몽이 원래는 그 졸본에다가 뭔가 비밀을 세워놓았나 봐. 퀴즈를 풀고 그 무슨 검인가? 칼 같은 걸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오면 내가 우리 아들인 거를 인정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했나 봐. 그래가지고 아들이 옵니다. 유리라는 아들이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몽은 어때요? 주몽은 우리 아들, 진짜 친아들이 비류와 원조도 친아들이긴 하지만 내가 그 부여에서 데리고 온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에게 고구려의 왕위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자, 소선은 빡치죠. 비류와 온조 빡쳐요. 그래가지고 비류는 일단은 비류와 온조가 다 가게 돼요. 비류와 온조가 가게 되는데 내가 정리를 해놓은 게 아마 있을 텐데 비류는 없나? 잠시만요. 어쨌든 비류나 온조 둘 중에 한 명씩 한강으로 갔을 사람도 있고요. 바다 쪽으로 간 사람, 인천 쪽으로 간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인천 바다 쪽으로 하면 땅도 안 좋고 하니까 이 소선호, 온조, 비류는 나중에 백제를 건국하게 돼요.
그래서 고백신이라 했잖아요. 백제 쪽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때 주몽이 왕위에 오르면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고구려는 중국 세력에 대항하면서 성장하였다. 이때 이 주몽 시절에는요.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그러면 고구려의 수도를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고구려의 수도 우선 졸본이었죠.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가게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졸본을 중심으로 계루부 등 이때 이 졸본을 중심으로 오부가 연맹하였다. 이게 뭐냐? 오부족 연맹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 고구려는 교통이 편리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뒤 이때부터 세력이 확장되게 됩니다. 자, 국내성으로 왜 왔다고 했어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후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1세기 후반 태조왕은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옥저를 정복하고 이후 중국 한해 침략에 맞서며 요동 진출을 꾀하였다. 그럼 여기엔 누가 와야겠어요? 태조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겠네요. 자, 우리가 나라를 건국한 사람한테 태조라는 우리가 뭐 태조 이성계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태조라는 호칭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태조왕은 나라를 건국한 건 아니에요. 태조왕은 뭐라고? 나라를 건국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위대해서라고 태조왕을 붙여줬다 해요. 얼마나 위대했냐? 일단 태조왕이 한 첫 번째 업적,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옥저를 정복합니다. 1. 옥저 정복. 동해안으로 진출해서 첫 번째로 옥저를 정복하고요. 이후에 중국 한해 침략에 맞서며 요동 진출을 꾀하였다. 꾀하였다가 중요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와 같은 국력을 바탕으로 왕권이 점차 안정되어 갔다. 이로써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먼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세 번째,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다짐이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릴 거냐면 요동 진출을 꾀했을 때부터 요동이라는 지역을 확보했을 때까지의 그거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요동 진출을 꾀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태조왕이었죠. 이 요동 진출을 좀 가능하게끔 요동 지역으로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고 세력을 확대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미천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동 지역을 확보하거나 정복한 사람은 누구냐? 광개토 대왕입니다. 엄마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태조왕이 한 거 첫 번째. 그렇지. 어디로 갔어요? 일단 옥저를 정복했어. 옥저를 정복하고 중국 한해 침략에 맞서며 요동 진출을 꾀하였어요. 요동 진출을 꾀하였어요. 이와 같은 국력을 바탕으로 왕권이 점차 안정되어 갔고 이로써 고구려는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다 잡았다라는 것까지 되네요. 자, 이해가 가실까요? 일단은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진 출귀하고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잡았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올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자, 고국천왕은요, 일단은 일단은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만들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행정구역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행정구역을 설치했다는 거죠. 일단 뭐냐면 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국천왕은 수도를 방위별로 나눈 행정구역, 원래는 독자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오부, 즉 부족적인 오부에서 행정적인 오부로 바꾸면서 그 지배자를 귀족으로 편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귀족으로 했다라는 건데,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부자상속, 왕위를 부자상속으로 넣어놔요. 이렇게 하니까 권력이 안 흔들리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왕권이 안정적으로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고국천왕은 원래는 이게 상속이 어떻게 됐었냐면 원래는 형제 상속이었대요. 근데 이거를 부자 상속으로 바꿨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을파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을파소라는 것이 뭐냐면 재상이라는 거고요. 진대법. 진대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예요. 다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라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진대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춘대추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봄에 돈을 빌려주고 그걸 많이 벌 수 있는 가을에 갚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춘대추납. 자,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바탕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사회보장제도거든요.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고국천왕이 만들었다고.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됐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미천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요게 내려간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급박한 일.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침략했다라는 건데, 이때 위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미천왕이에요. 미천왕. 이름은 미천하지만 한 행동은 절대 미천하지 않죠. 첫 번째. 한사군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었던 낙랑군을 쫓아내게 되고요. 두 번째, 그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 이남 지역을 확보해서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성공하게 되고요. 세 번째, 요동지역으로의 세력을 확대했다라는 거 제가 썼죠.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4세기 초 미천왕 때에는 대동강 이남 지역까지 확보하고 점차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4세기 중엽 고구려는 중국 전현의 침략을 받아 국내성이 함락되고 백제의 침략으로 고국 원앙이 전사하는 듯 위기를 맞았다. 여기 나와 있었어요. 위나라가 침략을 하니까 요때 위나라가 고구려의 침략을 하게 되니까 고국 원앙이라는 사람이 전사하게 됩니다. 고국 전왕이랑 고국 원앙이랑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고국 천왕 뭐 했었어요? 첫 번째, 옥저를 고국 천왕은 부족자 거부를 행정적 거부로 바꿨고요. 부자 상속으로 만들어서 어광권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을파소에서 진대법이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춘대, 춘합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성은 전현이 침략해서 국내성이 함락당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고국 원앙 때에는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여기 고구려를 침략을 하게 되거든요. 각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말고 이거 자, 고국 원앙은요, 일단은 두 나라가 침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현. 두 번째, 백제. 전현은 선비족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리고 백제는 근초고 왕 때 침략을 했어요. 백제가 침략하니까 고국 원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요. 이 전현이 침략했을 때는 우리 어디가 함락됐냐면 국내성이 함락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국 원왕은 이때 평양성으로 임시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국 원왕이 임시로 평양성으로 수도를 정하게 되고요. 그 나중에 어느 나라 사람이 확실하게 했냐면 장수왕 때는 확실히 평양성을 수도로 하였다라는 거 정리 가능하겠죠? 자, 나는 이 왕을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자리가 조금 없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구원왕 다시 보면요. 고구원왕은 전현,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 전현이 침략했을 때는 평양성에 함락당해서 국내성에 함락당해서 임시로 수도를 평양성으로 했었고요. 백제, 근초고왕이 침략했을 때 고구원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소수림 왕이 등장해야 하거든요.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고구원왕 이렇게. 여기가
자,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고급 원앙까지 했고요. 소수림 왕은요, 나라를 안정시켜야 해요. 국내 안정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첫 번째, 그래서 불교를 도입하고요. 왜? 하나로 뭉치기 위하여. 두 번째, 태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차별적으로 귀족의 자제들만 교육을 시켜주었다는 거. 세 번째, 율령을 만들게 됩니다. 요거 세 가지는 다 뭘 위해서? 국내 안정을 위하여. 자, 여기서 볼게요. 4세기 후반 소수림 왕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체제 정비에 힘을 쏟았다. 소수림 왕은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의 정신적 통일을 꾀하였다.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의 정신적 통합을 꾀하였다라는 것까지. 또 대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로써 이 소수림 왕으로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새로이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누가 나오냐? 소수림 왕 나오고 나서 땅을 넓히는 왕, 광개토 대왕 등장합니다. 왜 대왕이라고 했는지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아, 안 드렸구나. 대왕. 우리가 되게 위대한 왕한테는 대왕이라는 걸 붙여줘요. 그걸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우리 광개토대왕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 있네요. 자, 4세기 말 왕위에 오른 광개토대왕은 이 소수림 왕 때의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인 대외 팽창, 나라를 늘리는 데 나서게 됩니다. 광개토대왕은 가장 먼저 누구를 죽인? 그렇지. 고국 원왕을 죽인 백제를 공격해서 굴복을 시킵니다. 첫 번째. 그죠? 일단은 광개토대왕은 정리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다 다 쓰기에는 조금 무리여서 첫 번째, 대외로 적극적으로 팽창시켜요. 자, 어떤 식으로 팽창을 시키냐? 일단은 백제를 공격하죠. 근데 백제 공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강의 이북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고국 원왕의 복수심. 고국 원왕이 전사였잖아요. 백제랑 그렇지 전연이 침략을 해서. 자, 그리고 요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백제를 공격하고요. 두 번째, 신라를 도와줍니다. 왜 그러냐? 이때 상황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신라가 있고요. 여기에 가야가 있고요. 여기에 백제가 있고요. 여기에 고구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누구랑 사이가 좋냐? 신라와 가야는 서로 사이가 좋고요. 가야 외는 서로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백제와 외도 사이가 완전 좋고요. 신라와 외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신라와 고구려는 여기까지는 사이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를 도와주는데 일단 외가 신라를 공격해요. 가야와 외가 힘을 합쳐서 누굴 공격하냐? 신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신라를 공격하니까 신라는 지금 믿을 게 누구밖에 없어? 고구려밖에 없어. 고구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신라를 도와주는 게 이게 뭘 한다? 외를 물리친 거죠. 여기에다가 가야를 밟아줍니다. 자, 두 번째, 요동을 확보해요. 자, 제가 이전에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치. 요동을 정복한 사람은 오 마이 갓. 이 요동을 정복한 사람은 광개토 대왕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요동을 정복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여와 숙신, 말갈족을 완전 없애지는 않았고요. 문자원 때 완전히 없앴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 연호. 이것을 영락으로 만들어서 얘는 뭘 의미하냐? 시간의 지배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황제나 왕이 즉위했던 그 해를 기준으로 세는 것을 바로 이 연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자기가 즉위했을 때 그 해를 기준으로 세는 것을 영락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이렇게 시간의 지배자가 되게 됩니다. 스스로. 누가? 광개토 대왕은요. 네 번째, 광개토 대왕릉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광개토 대왕릉비는 뭐냐면요. 비석이에요. 근데 무덤 앞에 세운 비석이라고 해서 이건 누가 세웠냐?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이거를 세워줍니다. 자, 여러분 왜 고구려가 이렇게 한강을 차지하고 싶어 할까요? 일단은 한강을 가지면 뭐가 좋냐면 지리적으로 장점이 됩니다. 우리가 교류도 할 수 있고요.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그 주변에 점점 발달이 돼요. 우리 세계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어 문명 이런 문명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명들이 다 어디를 기준으로 나왔나요? 그렇지. 강을 기준으로 발달이 되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한강 같은 것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처음에 우리 뭐였어요? 앞에 그렇지. 이 주몽에 그 고구려에 있던 부인과 아들들 비류와 온조 그리고 소선호 이런 사람 얘네들이 백제로 가서 한강으로 막 했다 했잖아. 그니까 한강은 우선 누구한테 있었다? 백제한테 있었다. 근데 고구려가 한강의 이북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강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갔지만 이북만 차지했었다. 자, 근데 이걸 누가 해내냐? 장수왕, 그의 아들이 마지막에 유언으로 한강을 차지하거라 라고 합니다. 한강을 실제로 차지하게 됐어요. 자, 장수왕이 한 일들을, 업적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수왕은 우선 천도시켜요. 국내성에서 어디로? 그렇지, 평양성으로. 원래는 졸본이었어요. 자, 전에 한번 볼까요? 원래는 졸본이었다가 국내성이 됐다가 국내성에 함락당했어. 왜? 전현이 침략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국 원앙은 임시로 그거를 평양성으로 수도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장수왕이 확실하게 평양성으로 수도를 만들어놨더라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나갔고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졸본이에요.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오게 되고요. 평양성으로 어떻게 오게 되냐면 침략당해서 쭉쭉쭉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왜 우리가 평양성으로 왔는지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유명한 남진정책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이 찾지 못한 왜? 근데 또 남진정책의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걸 위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때 그러면 백제는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 돼. 뭘 막아야 돼? 남진정책을 막아야 돼. 걔네들이 지금 한강 갖고 있는데 나 이거 나머지까지 뺏기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가 합쳐져서 이것을 백제, 신라, 나제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백제와 신라 배울 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배신을 해. 배신을 때려. 그게 누군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이제 수도를
그 평양성으로 옮겼다는 거,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그리고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켜요. 왜 그랬을까?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누굴 이용해서 했냐면 고구려의 승려였던 도림을 이용해서 합니다. 이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왕이 계로왕이었거든요. 계로왕이 그렇게 바둑을 좋아하는데 승려한테 이렇게 얘기해.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하는데 알아서 잘 좀 해봐. 그랬더니 승려가 이제 계로왕이랑 바둑을 주면서 친해지고 왕이시여, 이렇게 좋은 나라에 궁전이 이렇게 작다는 게 말이 될까요? 좀 늘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러면서 슬금슬금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계로왕이 무리해서 나라의 왕실을 좀 크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나라가 불안정해졌다.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장수왕이 딱 이제 백제를 칩니다. 그랬더니 계로왕이 죽어요. 전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때 백제는 수도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충주 고구려 비를 세운 사람이 누구다? 장수왕이다까지가 해서 우리 뭘 배웠냐?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고구려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읽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4세기 말 왕위에 오른 광개토대왕은 소수림왕 때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 팽창에 나섰다. 자, 광개토대왕은 먼저 누굴 공격했어요? 백제를 공격했어요. 백제를 왜 공격시켰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뭐다? 첫 번째, 한강 차지하기 위하여. 두 번째, 그렇지. 고국 원왕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자, 그래서 한강 이북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5만의 군사를 보내 신라에 침략한 왜를 물리쳐줘요. 왜가 신라를 침략했었잖아. 이걸 물리쳐주고요. 한강에 그리고 어디까지 진출한다? 가야까지 진출해요. 자, 북으로는 위쪽으로는 선비족의 후연을 공격해서 요동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요동지역 확보한 게 어떻게 해서 확보했다? 선비족인 후연을 쳤기 때문이에요. 후연을 공격해서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여와 숙신, 말갈족을 연이어서 정복합니다. 숙신이 뭐냐? 말갈족을 연이어 정복하게 돼요. 이로써 고구려는 만주의 대부분과 연해주의 일부 지역까지 차지하였다. 광개토대왕은 이 같은 자신감으로 바탕으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요. 연호가 뭐다? 연도를 나타내기 위해 붙이는 이름으로 주로 동아시아에서 사용하는데 그 연호가 뭐예요? 그렇지. 내가 그 왕이 즉위한 그 기준으로 해를 세는 거죠. 시간의 지배자가 됐다는 의미예요. 광개토 대왕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장수왕은요. 그 광개토 대왕 릉비라는 것을 세워서 업적을 기르게 됩니다. 넘어갔어. 자,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 그의 아들이었죠.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겨서 왕권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남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에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는 뭘 맺었어? 나제 동맹을 맺었어. 이 나제 동맹을 맺어서 그 고구려에 맞서게 되는 것이죠. 자, 장수왕은 3만의 군사를 보내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킵니다. 한성을 함락시켜요. 여기에는 승려 도림의 공도 어느 정도 있었다. 자, 이로써 한강 유역을 차지한 고구려는 삼국 간의 항쟁에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의 남쪽 영역은 아산만에서 영일만을 연결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해서는 뭘로 알 수 있다?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산만, 영일만. 한편 한성을 뺏긴 백제는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 공주 쪽으로 옮겼다. 5세기 말 문자왕은 부여를 완전히 병합하였다. 6세기 중반에 귀족들 사이에서 대립으로 정치가 혼란한 가운데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신라에 빼앗겼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억기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우리는 요 정도까지 진도를 나가 보았고요. 자, 바로 다음 시간에는 백제의 건국과 성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신라, 그리고 가야, 그리고 삼국까지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고 끝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힘든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